여러분, 이혼하고 이렇게 후련했던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오늘 구청 앞 공기는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달콤하더라고요. 손에 쥔 이혼 서류 한 장이 그 어떤 명품백보다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줬죠. 구청 앞은 유난히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손에 쥔 이혼 서류의 초록색 표지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느껴졌다. 내 맞은편에는 고윤재가 서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빼입었지만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의 팔에는 백서희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지난달 윤재의 카드로 긁어준 한정판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백서희는 보란 듯이 윤재의 몸에 기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 오빠, 우리 빨리 가요. 도쿄행 비행기 표도 다 예약했는데 괜히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 망치기 싫어요. 고윤재는 나를 곁눈질하며 비아냥거렸다. 서청아, 주제 파악은 하네. 알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서 고맙다. 안 그랬으면 이혼 소송까지 가느라 피곤할 뻔했잖아. 나는 피식 웃었다. 내 스마트폰 화면은 은행 앱의 카드 해지 완료 페이지에 멈춰 있었다. 20장의 블랙카드 목록 뒤에는 모두 해지 완료라는 큼지막한 글자가 떠 있었다. 주제 파악. 고윤재. 난 내 체면을 차린 거야. 내 체면이 아니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다. 지난 3년 결혼 생활 동안 나 서청하는 당신한테 떳떳했어. 당신 사업 시작할 때 창업 자금 내가 대줬고 회사 운영비도 내가 메꿔줬지. 심지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저 백서희 씨 용돈까지도 내 카드로 줬잖아. 백서희의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고윤재 뒤로 슬쩍 몸을 숨겼다. 윤재 오빠, 저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우린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어이없다는 듯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소비 기록을 찾아 보여줬다. 지난달 파리에서 산 에르메스 가방 3천만 원 긁혔던데 내가 고윤재 씨한테 준 블랙카드 맞죠? 며칠 전 스위스에서 스키 탈 때 묵었던 7성급 호텔 하룻밤에 880만 원짜리 그것도 이 카드 아니었나? 백서희 씨,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내 카드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지금처럼 돈을 물쓰듯 쓸 수 있었을까? 고윤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백서희를 자기 등 뒤로 감싸며 나에게 소리쳤다. 서청아, 그만해. 그 돈은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야. 내가 3년 동안 너랑 결혼하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했다고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어. 받을 자격.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고윤재, 착각하지 마.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버신 돈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일군 재산이야. 당신과는 이론 한 장 관계없어. 내가 당신한테 블랙카드를 준 건 사랑해서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당신은 뭘 했지? 내 돈으로 바람 피우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이거 봐. 20장의 블랙카드. 방금 전부 해지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고윤재는 나 서청하돈 단 1원도 쓸 수 없어. 고윤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황급히 자기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서청아, 네가 감히 내 카드를 해지해? 그는 카드 목록을 하나씩 눌러보았다. 화면마다 뜨는 해지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눈이 시뻘개졌다. 너 미쳤어? 이 카드들이 우리 회사 자금줄인데 이걸 해지하면 내 회사는 어떡하라고? 당신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건 당신 회사지 내 회사가 아니잖아. 당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투자해줬더니 그 마음을 딴 여자한테 쏟아부었지. 회사가 망하든 말든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백서희도 다급해졌다. 그녀는 고윤재의 팔을 놓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가녀린 척하는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청아,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윤재 오빠는 지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카드 해지하면 우리 도쿄 여행은 어떻게? 비행기랑 호텔 전부 예약했는데 거기서 사려던 명품들은 또 어떡하고. 아, 내 돈으로 둘이 신혼여행이라도 가시려고. 나는 일부러 놀란 척 그들을 쳐다봤다. 백서희 씨,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 고윤재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서청아, 너무 더위하지 마. 내 카드 없어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도쿄도 갈 거고 명품도 다 살 거야. 너 없이 내가 얼마나 더 잘 사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래? 나는 피식 웃었다. 내 블랙카드가 없으면 고윤재는 그냥 껍데기뿐인 남자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그의 회사는 전적으로 내 카드에 의존해 겨우 버티고 있었다. 이제 그 카드가 사라졌으니 당장 도쿄행 비행기 표값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백서희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윤재 오빠는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서청아, 너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우리가 도쿄에서 돌아와서 산 명품들 보여주면 배 아파서 어쩌려고? 나는 한심하다는 듯 그들을 쳐다봤다. 정말이지. 가소롭고 불쌍한 인간들이었다.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돌아섰다. 도쿄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길 바랄게. 고윤재가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서청아, 너 나한테 오늘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손을 흔들어 보였다. 언제든지. 그나저나 그 비싼 도쿄 여행 경비부터 걱정하는 게 어때? 비행기 표 살 돈도 없어서 망신당하지 말고. 나는 길가에 세워둔 스포츠카에 올라탔다.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며 고윤재와 백서희의 분노에 찬 얼굴을 가렸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들의 발악하는 모습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블랙카드 해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고윤재, 백서희, 너희가 나한테 진 빚, 내가 하나하나 전부 받아낼 거야. 내 돈으로 도쿄에서 사치를 부리고 싶다고. 어디 한번 해봐. 내 카드 없이 그 천문학적인 계산서를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하네. 차는 구청을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지아 비서, 부탁할 게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유지아 비서의 똑 부러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고윤재 씨 회사와 진행 중이거나 계약된 모든 협력 관계 전부 중단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빌려간 50억 원 3일 안에 갚으라고 통보하고요. 못 갚으면 바로 법적 절차 진행하세요. 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3년간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 서청아, 다시는 가치 없는 인간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고윤재와 백서희가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을 맛볼 차례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에 이혼 서류 사진을 올렸다. 각자 갈 길 가자. 아, 아니지. 나는 꽃길, 너는 가시밭길. 포스팅을 올린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댓글과 좋아요가 폭주했다. 친구들은 괜찮냐며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날아갈 듯이 가뿐하다고 일일이 답장했다. 한편
구청 앞에 남겨진 고윤재는 여전히 휴대폰을 붙들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는 여러 장의 블랙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고 이체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패 메시지뿐이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해당 카드는 카드 소유주에 의해 해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만 들려왔다. 백서희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윤재 오빠, 이제 어떡해요? 도쿄 호텔이랑 비행기, 예약금까지 다 걸었는데 취소하면 예약금 다 날리는 거잖아요. 제가 찜해둔 명품들도 많은데. 고윤재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다. 그의 눈빛이 음산하게 빛났다. 호들갑 떨지 마. 서청아가 카드 몇 장 해지했다고 내가 무너질 줄 알아. 나한테도 방법이 있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통을 걸어도 다들 자금이 묶여 있다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서청아, 아니 우리 집안의 배경을 보고 자신과 어울려줬다는 것을. 이제 내가 이혼하고 집안의 지원도 끊겼으니 그들이 돈을 빌려줄 리 만무했다. 30분 넘게 통화했지만 단 1원도 빌리지 못했다. 고윤재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백서희는 그런 그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빠, 그냥 우리 도쿄 여행은 취소할까요? 취소? 고윤재가 그녀를 쏘아보았다. 안 돼. 내가 친구들한테 너 데리고 초호와 도쿄 여행 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내 얼굴이 뭐가 돼. 서청아가 보란 듯이 카드까지 해지했는데 도쿄도 못 가면 그 여자한테 비웃음만 살 거라고. 그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가야 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해야겠다. 백서희의 눈이 반짝 빛났다. 맞아요, 오빠. 아버님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고윤재는 흥고하고 콧방귀를 끼며 백서희를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두고 봐, 서청아. 내가 도쿄에서 네 돈 없이도 얼마나 화려하게 살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들은 몰랐다. 고윤재의 아버지는 이미 투자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혹시 몰라 주변 지인들에게 고윤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미리 손을 써두었다. 나는 스포츠카에 앉아 고윤재가 백서희를 끌고 그의 낡은 중고 BMW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원래 그는 내가 사준 마이바흐를 타고 다녔었다. 그러다 백서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차가 너무 아저씨 같다며 소위 커플카라 불리는 BMW로 바꿨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마이바흐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았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유지아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대표님, 방금 고윤재 씨가 부친께 전화로 돈을 빌리려다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집에 돈이 떨어진 지 오래고 예전에 진 빚이나 빨리 갚으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하네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화면을 두드렸다. 알았어요. 계속 동태를 살피세요. 고윤재의 집안 사정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의 아버지는 허황된 꿈만 꾼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무리한 투자로 집안을 거덜내고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부모님이 빚의 일부를 갚아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파산했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돈을 얻어내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지아 비서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표님, 고윤재 씨가 회사에 남은 유동자금 3억 원을 전부 빼내서 도쿄행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과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3억 원이라.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 돈으로 도쿄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특히 고윤재와 백서희의 씀씀이라면
호텔 보증금으로도 부족할 터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고윤재였다. 나는 일부러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청아, 들었어? 나 도쿄 가는 비행기표 예약했어. 퍼스트 클래스로. 도쿄만에 있는 7성급 호텔 스위트룸도 잡았다고.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 그래요. 축하해요. 고윤재는 내 담담한 반응이 의외였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더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다. 서청아, 아닌 척하지 마. 솔직히 배 아프지? 네 블랙카드 없어도 난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다고. 두고 봐. 도쿄에 도착하면 너한테 매일같이 서희랑 돈 쓰는 사진 보낼 테니까 네가 어떤 남자를 찾는지 똑똑히 보라고. 옆에서 백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과장된 톤이었다. 청아 씨, 미안해서 어쩌죠? 원래 이 도쿄 여행 청아 씨랑 윤재 오빠가 같이 갔어야 하는 건데 이젠 제가 오빠랑 가게 됐네요. 우린 긴자 가서 쇼핑도 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도 하고 후지산 보면서 온천도 할 거예요. 전부 청아 씨가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죠. 그래요?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럼 재밌게 놀다 와요. 근데 충고 하나 할게요. 3억 원. 그렇게 펑펑 쓰다간 금방 바닥날 텐데. 나중에 돈 없어서 도쿄 길바닥에 나앉는 꼴은 보이지 말아요. 고윤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청아, 너 지금 저주하는 거야. 3억 원은 그냥 용돈일 뿐이야. 나 도쿄에 아는 사람 많거든. 돈 떨어지면 다들 알아서 가져다 줄 거라고.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이번에 도쿄 가서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초대박 사업 계약도 하나 따올 거니까. 그때가 되면 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걸. 초대박 사업? 나는 일부러 그를 떠보았다. 무슨 사업인데요? 살짝 알려줄 수 있어요? 고윤재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 아마 급하게 지어내려니 마땅한 게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무튼 엄청나게 돈 되는 사업이야. 서청아, 너 두고 보라고. 내가 도쿄에서 돌아오면 네가 얼마나 남자 보는 눈이 없는지 깨닫게 해줄 테니까.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를 찾으니 말이야. 백서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윤재 오빠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중엔 분명 재계의 거물이 될 거예요. 서청아, 그때 가서 오빠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오빠는 쳐다도 안 볼걸요? 그런가요?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순조로운 여행 되길 바라요. 아, 아니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길. 나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고윤재와 백서희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더러운 것들과는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역겨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지아 비서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찍은 고윤재와 백서희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고윤재는 백서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백서희는 노출이 심한 슬립 드레스를 입고 한정판 가방을 든 채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자랑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친구 임윤아에게 보냈다. 저것들 진짜 도쿄 같네. 청아, 너 저렇게 돈 쓰게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함정을 파는 거지. 3억 원으로 도쿄에서 뭘 하겠어. 저들이 쓴 돈이 8억 원을 넘어서 더 이상 계산할 돈이 없어질 때가 진짜 쇼의 시작이야. 임윤아는 최고라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역시 너답다. 마음에 들어. 그 쇼 시작되면 꼭 알려줘. 내가 직접 도쿄 가서 구경할래. 나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차는 어느새 나의 별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곳이다. 결혼 생활 중 고윤재가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고 졸랐지만 나는 거절했다.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집사님이 나를 반갑게 맞았다. 아가씨, 돌아오셨습니까? 저녁 식사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식당으로 가자.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예전에는 고윤재의 입맛에 맞춘 음식들만 올라왔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말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유지아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고윤재와 백서희가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백서희는 인스타그램에 도쿄 우리가 간다. 럭셔리 여행 시작 이라는 글과 함께 탑승권 사진을 올렸다고 했다. 그 밑에는 그녀의 유흥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부러움 가득한 댓글이 달려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다. 나중에 백서희가 몰락했을 때 이 사진들을 공개해서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몇 시간 후 유지아 비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대표님, 고윤재 씨와 백서희 씨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고윤재 씨 개인 신용카드로 한 달치 보증금 3억 원을 결제했습니다. 한 달치. 정말 도쿄에서 한 달이나 머물 생각인가 보네. 고윤재, 허세 한번 제대로 부리기로 작정했구나. 네, 대표님.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한 끼에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윤재 씨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500만 원이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저들의 씀씀이라면 앞으로의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참, 고윤재 씨 개인 카드 한도가 얼마죠?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입니다. 방금 보증금으로 3억. 아, 회사 돈 3억 원은 보증금으로 썼고 개인 카드 5천만 원 중 식사비로 500만 원을 썼으니 현재 남은 한도는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나는 피식 웃었다. 내일 긴자 쇼핑 비용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금액이었다. 역시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지아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대표님, 고윤재 씨와 백서희 씨가 아침부터 긴자로 가서 명품 쇼핑 중입니다. 백서희 씨는 벌써 에르메스 가방 3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몇 개를 샀는데 총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윤재 씨 개인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 흥미로워졌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고윤재 씨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리려 하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서희 씨는 옆에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있고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벌써부터 불만이면 어떡해.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지아 비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 고윤재 씨가 회사 재무팀에 전화해서 비상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재무팀에서는 이미 고윤재 씨가 회사 자금을 대부분 횡령해서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야 할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고윤재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겠네. 네, 명품 매장 한복판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백서희 씨는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 상황을 상상하며 웃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고윤재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돈만 밝히는 백서희는 고윤재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써부터 다른 꿍꿍이를 생각하고 있겠지. 곧이어 유지아 비서의 메시지가 또 도착했다. 대표님, 고윤재 씨가 결국 직원 월급 500만 원까지 끌어다
백서희 씨의 명품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보석상으로 가서 백서희 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일단 예약만 해뒀다고 합니다. 돈은 나중에 치르겠다고요. 예약? 무슨 돈으로? 글쎄요. 허세겠죠. 심지어 보석상 직원에게 자기는 돈이 넘쳐나니 걱정 말고 내일 와서 결제하겠다며 큰 소리까지 쳤다고 합니다. 이 매장 전체를 빌려서 백서희 씨 마음대로 고르게 해주겠다고요.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다. 고윤재와 백서희가 도쿄에서 더 화려하게 돈을 쓸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나는 그들이 8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나의 새로운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나는 친구 임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아야, 나랑 몰디브로 휴가 가지 않을래? 전화기 너머로 윤아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하지. 청아야, 너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진작에 그 인간 쓰레기 버리고 내 인생 즐겼어야지. 우리 언제 출발할까? 바로 내일. 유지아 비셔한테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랑 몰디브 최고급 풀빌라 예약하라고 할게. 와, 청아야, 너 정말 최고야. 이번에 가서 신나게 놀자. 전화를 끊자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고윤재와 백서희는 도쿄에서 물론 그가 횡령한 회사 돈이지만 내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나는 내 돈으로 진짜 행복을 즐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내가 행복할수록 그들은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 시각 도쿄. 고윤재는 여전히 백서희에게 허풍을 떨고 있었다. 서희야, 걱정 마. 내일 당장 그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 사줄게.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 모든 명품을 너한테 안겨줘서 도쿄에서 가장 빛나는 여자로 만들어줄게. 백서희는 그의 품에 안겨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윤재 오빠, 정말 최고예요. 역시 오빠는 절 세상에서 제일 아껴준다니까요. 고윤재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당장 내일 그 팔찌를 살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자기가 지어낸 초대박 사업에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기 자신도 몰랐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짐짓 더 큰 소리를 쳤다. 서희야, 내일은 다른 명품 매장도 싹 돌자.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사. 그리고 후지산 가서 온천도 하고 저녁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식사하는 거야. 와, 정말요. 좋아요, 좋아. 백서희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고윤재의 주머니 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유지아 비서의 메시지는 쉴 새 없이 날아왔다. 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고윤재와 백서희의 관계, 어린 소비 행각의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저 두 사람은 도쿄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걸까? 돈 쓰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들이 펑펑 쓰는 돈이 결국 자신들의 낯가죽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대표님, 고윤재 씨와 백서희 씨가 긴자 명품 매장에서 나와 다른 고급 보석상으로 직행했습니다. 백서희 씨가 5억 원짜리 비둘기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마음에 들어하자 고윤재 씨가 망설임 없이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유재아 비서의 메시지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함께 첨부된 사진 속에서 백서희는 햇빛에 반지를 비춰보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고 고윤재는 가슴을 쭉 펴고 이 정도는 껌값이라는 듯한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심지어 손에는 이미 내가 해지시킨 블랙카드를 들고 보란 듯이 흔들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답장했다. 그 블랙카드로 결제했어요? 아니요.
그냥 자랑하듯 보여주기만 하고 직원이 카드를 받으려 하자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한도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요. 아마 결제 거절당할까봐 겁이 났나 봅니다. 잔꾀 한번 비상하군. 나는 혀를 찼다. 체면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그의 성격은 여전했다. 곧이어 유지아 비서에게서 긴 소비 내역서가 날아왔다. 대표님 보십시오. 반나절 만에 보석값으로만 8억 원을 썼습니다. 오전에 산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까지 합치면 벌써 15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호텔로 돌아가자마자 프라이빗 스파를 불렀는데 두 사람의 이 500만 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점심 식사가 4천만 원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나는 친구 임유나와 영상 통화를 하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유나는 화면 저편에서 배를 잡고 웃었다. 고윤재, 무슨 마약이라도 한 거야. 저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래.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있나? 비자금은 무슨, 걔네 집안 사정 내가 훤히 아는데 아마 사채라도 썼을 거야. 개인 카드 한도도 다 썼고 회사 돈도 횡령했으니 이제 남은 건 사채밖에 없지.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지아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대표님, 말씀대로입니다. 고윤재 씨가 도쿄 현지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2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엄청나게 높고 일주일 안에 갚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20억, 유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미쳤구나.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아직도 해지된 그 블랙카드를 믿고 있는 거겠지. 자기가 실컷 돈 쓰고 나면 내가 돈이 아깝거나 재결합하고 싶어서라도 카드를 다시 살려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어쩌나 나 서청아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닌데. 영상통화 저편에서 유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잘했어. 청아야. 그렇게 나가야지.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 해. 통화를 끊고 유지아 비서의 메시지를 계속 확인했다. 고윤재는 사채를 쓴 후 더욱 기고만장해져 돈을 뿌리고 다녔다. 백서희에게 2억 원짜리 맞춤 드레스를 주문하고 하루 렌트비만 1,000만 원인 한정판 스포츠카를 빌려 도쿄 시내를 질주했다. 백서희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윤재 오빠는 나한테 정말 최고야. 도쿄에서의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 그 밑에는 아첨꾼들의 찬양 댓글이 줄을 이었다. 서희는 정말 행복하겠다. 윤재 오빠 진짜 재벌이네. 선남선녀, 천생연분. 나는 그 댓글들을 모두 캡처했다. 고윤재가 파산하는 날. 이 캡처들을 인터넷에 뿌려 이 아첨꾼들의 눈이 얼마나 삐었었는지 만천하에 공개할 생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지아 비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 고윤재 씨와 백서희 씨가 지금 도쿄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 VIP 룸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가장 비싼 샴페인과 시가를 주문했는데 룸 이용료만 5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고윤재 씨는 클럽 사람들에게 도쿄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 모든 명사를 초대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부와 권력. 나는 마시던 와인을 뿜을 뻔했다. 그가 말하는 부와 권력은 사채와 내가 줬던 블랙카드로 만들어진 신기루일 뿐인데 정말이지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계속 감시하세요. 그들이 쓰는 돈 1원 하나까지 전부 기록해두고요. 특히 그 파티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봅시다. 네, 대표님. 휴대폰을 내려놓고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내일 몰디브에 가져갈 옷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나의 드레스룸은 고윤재와 백서희가 묵는 호텔 스위트룸보다 컸다. 안에는 온갖 명품 가방과 옷들이 가득했다. 모두 내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예전에는 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비싼 옷은 잘 입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꾸밀 수 있었다. 나는 섹시한 수영복 몇 벌과 아름다운 원피스,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을 짐 가방에 챙겼다. 그때 유지아 비서에게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영상 속 고윤재와 백서희는 프라이빗 클럽 VIP 룸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주변에는 그가 도쿄에서 사귄 친구로 보이는 불량한 무리들이 가득했다. 고윤재는 수천만 원짜리 샴페인 병을 들고 외쳤다. 자, 다들 마셔. 오늘 여기서 쓰는 돈은 전부 내가 쏜다. 나 고윤재. 다른 건 몰라도 돈은 넘쳐나니까.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백서희는 그의 품에 안겨 새로 산 한정판 가방을 흔들며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 고마워요, 윤재 오빠. 오빠는 정말 최고야. 고윤재는 더이 양양하게 백서희를 끌어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턱으로 말했다. 우리 아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이 오빠가 다 사줄게. 이런 자잘한 것들 말고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어머 오빠도 참. 백서희는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그의 가슴을 쳤지만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지금 고윤재가 더이 만만할수록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더 클 것이다. 그가 빌린 사채 20억 원에 기존의 횡령한 회사 자금, 그리고 각종 사치 비용까지 합치면 벌써 50억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유지아 비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표님, 고윤재 씨와 백서희 씨가 아침 일찍 어제 예약해둔 보석상에 가서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샀습니다. 그리고 백서희 씨가 또 마음에 들어 한 팔 800만 원짜리 파텍 필립 한정판 시계도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결제? 뭘로? 나는 벌떡 일어났다. 사채업자에게서 받은 임시 신용카드로요. 한도가 20억 원이었는데 방금 팔찌와 시계값으로 1억 800만 원을 써서 이제 18억 1, 200만 원 남았습니다. 18억 1, 200만 원. 오늘 하루를 버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쯤 유지아 비서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대표님, 고윤재 씨와 백서희 씨가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가이세키 요리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한 끼에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채업자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한도 부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고윤재 씨는 당황해서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고는 백서희 씨를 끌고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벌써 돈이 떨어졌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네, 백서희 씨도 기분이 안 좋은지 하루 종일 뚱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받았던 고가의 웨딩드레스를 사주지 않는다고 고윤재 씨에게 투덜거렸다고 하네요. 웨딩드레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내 백서희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결혼으로 압박하려는 거구나. 고윤재가 진짜 재벌인 줄 알고 이 기회에 시집가서 팔자를 고치려는 속셈이겠지. 하지만 어쩌나 그녀가 믿는 황금 거위는 곧 빈털터리가 될 운명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지아 비서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대표님, 고윤재 씨가 다른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30억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이번엔 이자가 더 높고 3일 안에 상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돈을 받자마자 백서희 씨를 데리고 가서 이 800만 원짜리 웨딩드레스와 800만 원짜리 남성 예복을 맞췄습니다. 30억 원이라니. 그는 이제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저 많은 돈을 무슨 수로 갚으려고. 글쎄요. 백서희 씨에게 단단히 홀렸거나 대표님께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드레스를 맞춘 후 요트 클럽으로 가서 호화 요트를 빌렸다고 합니다. 내일 바다로 나갈 예정인데 하루 렌트비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요트 클럽에서 저녁 만찬도 예약했는데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는 유지아 비서가 보내온 소비 내역서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그들이 쓴 돈은 어느새 72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80억 원을 채우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는 이미짐을 다 싸고 공항으로 갈 준비를 마쳤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임윤아가 나를 보고 달려왔다. 청아야, 준비 다 됐어. 드디어 우리의 몰디브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응, 다 됐어. 나는 웃으며 트렁크에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탔다. 고윤재와 백서희는 도쿄에서 미쳐 날뛰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멋진 인생을 즐기러 가는 거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각 도쿄. 고윤재는 여전히 백서희에게 허풍을 떨고 있었다. 서희야, 내일은 요트 타고 바다로 나가서 저녁엔 선상에서 근사한 해산물 파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프러포즈를 할게.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백서희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키스했다. 윤재 오빠, 정말 최고예요. 오빠가 절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고윤재는 더이양양하게 웃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몰랐다. 80억 원이라는 거대한 청구서와 함께 재앙이 그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누리는 행복이 한순간에 부서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유지아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의 동향, 특히 소비 금액을 계속 주시하세요. 80억 원에 도달하는 즉시 보고하고요. 몰디브행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막 앉았을 때 유지아 비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 끝에는 느낌표까지 붙어 있었다. 대표님, 고윤재 씨와 백서희 씨의 총 소비액이 7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1억 원만 더 쓰면 정확히 80억 원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좌석에 몸을 기대고 화면을 쓸어내렸다.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옆에서 엿보던 임윤아가 혀를 찼다. 세상에, 저것들 도쿄를 아주 자기네 안방처럼 쓰는구나. 하루에 수십억을 쓰다니. 사채로 빌린 돈 다 거덜낼 작정이네. 거덜내야 좋지. 나는 무심하게 좌석 등받이를 조절했다. 그래야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대로 느끼게 될 테니까. 그때 유지아 비서의 실시간 보고가 또 들어왔다. 대표님, 그들이 요트에서 돌아와 도쿄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레칸, 레크린으로 직행했습니다. 가장 비싼 킹크랩 코스와 1982년산 라피트 로칠드 와인을 주문했는데 와인 한 병 값만 6천만 원입니다. 요트 잔금과 면세점에서 산 한정판 시계 2개 값까지 합치면 정확히 80억 원입니다. 때가 왔군. 나는 피식 웃었다. 이제 저들이 계산서와 마주할 시간이야. 임윤아는 신이 나서 손을 비볐다. 빨리 유지아 비서한테 현장 영상 찍으라고 해. 고윤재가 카드 내밀면서 거들먹거리는 꼴 좀 봐야겠어. 나는 유지아 비서에게 잘 찍어두세요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승무원이 샴페인을 건넸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쾌감이 솟아올랐다. 그 시각 도쿄의 레스토랑 레칸. 고윤재는 백서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창가 VIP석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정교한 프랑스 요리가 가득했고 6천만 원짜리 와인은 디켄터 속에서 매혹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백서희는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와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흔들며 고윤재에게 애교를 부렸다. 윤재 오빠, 이 킹크랩 정말 맛있어요. 어제 먹었던 가이세키 요리보다 훨씬 더요. 고윤재는 게살을 발라 그녀의 입에 넣어주며 역겨울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우리 아기. 내가 행복하다면 킹크랩 한 마리가 아니라 이 레스토랑 전체를 통째로 빌려줄 수도 있어. 백서희는 게살을 받아 먹으며 눈웃음을 쳤다. 오빠는 정말 최고예요. 서청아, 그 아줌마랑은 차원이 달라. 예전에 그 여자랑 사귈 땐 제대로 된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지. 고윤재는 비웃으며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나 고윤재랑 함께하면 넌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게 될 거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엔 우리 회사 전체를 내게 줄게. 주변 손님 몇몇이 그들을 쳐다보며 흥미로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고윤재는 그 시선을 자신에 대한 부러움으로 착각하고 더욱 가슴을 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내가 해지한 블랙카드를 꺼내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다. 이거 봐. 한도 없는 블랙카드야. 서청아, 그 여자가 예전엔 이 카드 가지고 내 앞에서 잘난 척했지만 이제 이 카드의 주인은 나야. 이게 바로 내 힘이지. 백서희는 숭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빠, 정말 대단해요. 언젠가 서청아네 집안을 뛰어넘는 거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가 되면 서청아를 우리 발밑에 꿇게 만들어요. 당연하지. 고윤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거만하게 말했다. 이번에 도쿄에서 초대박 사업 계약만 성사시키면 우리 회사 가치는 2배로 뛸 거야. 그때가 되면 서청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재계 전체가 나 고윤재를 우러러보게 될걸. 그가 말하는 초대박 사업은 전부 거짓말이었지만 백서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함께 꿈에 부풀었다. 2시간 넘게 식사를 즐긴 고윤재는 만족스러운 트림을 하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손짓했다. 여기 계산. 직원이 정중하게 다가와 계산서를 내밀었다. 손님, 총 80억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80억. 고윤재는 일부러 놀란 척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피식 웃었다. 고작 80억. 얼마 안 나왔네. 그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다시 한번 쳐다봤다. 80억 원, 아니 8천만 엔은 도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의 허세에 다들 어이없다는 눈빛을 보냈다. 백서희는 더욱 의기양양해져 손에 낀 보석들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 윤재 오빠는 돈이 넘쳐나요. 당연히 카드죠. 저 블랙카드로 해주세요. 한도 없는 거. 고윤재는 직접 하겠다는 듯 그녀의 손을 저지하고 느긋하게 블랙카드를 직원에게 건넸다. 이 카드로 비밀번호는 86개. 직원은 2손으로 카드를 받아 정중하게 말했다.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고윤재는 백서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봤지? 80억은 나한테 푼돈이야. 이따 계산하고 옆에 있는 카지노 가서 돈 좀 따서 너한테 더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줄게. 백서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빠 정말 최고예요. 오빠랑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이렇게 짜릿하고 멋져요. 당연하지. 고윤재는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너희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계산대 직원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난처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유지아 비서가 보내온 현장 영상을 보며 샴페인을 마셨다. 영상 속 고윤재의 하늘을 찌를 듯한 콧대에 임윤아는 마시던 샴페인을 뿜을 뻔했다. 저 인간, 연기 대상감이다. 네가 해지한 카드를 들고 저렇게 뻔뻔하게 연기하다니. 잠시 후에 결제 거절당하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네. 걱정 마.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나는 영상을 저장하며 웃었다.
똥 씹은 표정이 돼 그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 도쿄의 레스토랑. 직원이 카드를 들고 돌아왔다.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윤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뭐라고? 결제가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네, 손님. 단말기에 카드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해 주시겠습니까? 고윤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카드를 확 낚아채더니 다시 직원에게 내밀었다. 말도 안 돼. 이건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라고. 당신네 기계가 고장 난 거겠지. 다시 해봐. 네, 손님. 직원은 난처해하면서도 다시 카드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백서희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고윤재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오빠, 정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카드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마. 고윤재는 그녀를 쏘아붙였다. 서청아, 그 여자가 다른 카드는 해지했어도 이 메인 카드는 절대 해지 못해.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았거든. 분명 기계 고장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하려다 이전에 봤던 해지 완료 메시지가 떠올라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곧 직원이 다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단말기 세대로 모두 시도해봤지만 카드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십니까? 고윤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직원에게 소리쳤다. 불가능해. 당신네 기계가 전부 고장 난 거야. 이게 어떤 카드인데 결제가 안 돼. 당장 지배인 불러와. 그의 고함에 레스토랑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백서희는 창피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오빠, 제발 진정해요. 그냥 다른 카드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다른 카드. 내가 지금 다른 카드가 어디 있어. 전부 한도 초과라고. 오늘 이 카드로 결제 못하면 나 이 80억 원 못 내. 직원의 표정도 굳어졌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저희 단말기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카드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결제가 불가능하시다면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부서.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고윤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나 고윤재, 돈 많아. 그냥 이 카드에 잠깐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내 비서한테 전화해서 당장 돈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기다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비서에게도 돈이 없다는 것을. 설령 돈이 있다 해도 80억 원이라는 거금을 당장 마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백서희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는 듯한 시선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고윤재에게 정말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유지아, 비서가 보내온 실시간 영상을 보며 샴페인을 마셨다. 옆에서 임윤아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잡았다. 하하하. 고윤재 꼴 좀 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완전 광대꼴이네. 백서희 표정은 거의 울기 직전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비서랑 통화하고 나면 진짜 쇼가 펼쳐질걸. 레스토랑 안. 고윤재는 겨우 비서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당장 80억 원 준비해서 내 칸으로 와. 여기서 밥 먹었는데 계산을 못하고 있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이 들려오자 고윤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주변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다. 백서희도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나는 유지아 비서가 보내온 실시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옆에서 임윤아는 소파 팔걸이를 치며 웃었다. 고윤재 얼굴 좀 봐. 완전 넋이 나갔네. 영혼이 가출했어.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화면 속 고윤재는 휴대폰을 쥔 채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방금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만이 가득했다. 주변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백서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다시 말해봐. 고윤재가 전화기에 대고 스허했다. 목소리가 쩍 갈라져 나왔다. 내 블랙카드가 왜 사용 정지야? 서청아가, 그 여자가 감히 내 카드를 해지했다고.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방금 은행에 제 차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명의의 블랙카드 20장 모두 서청아 대표님께서 직접 영구해지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다시는 복구할 수 없다고 비서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카드들은 원래 대표님 개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였다고 합니다. 처분 권한은 전부 대표님께 있다고. 가족 카드. 고윤재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난 당연히 내 명의의 카드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감히 날 속여. 그의 목소리가 꽤 컸던 탓에 주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여기저기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아내 덕에 호의호식하다가 이혼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빈대남이었다. 백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고윤재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고윤재는 재벌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부는 서청아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윤재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백서희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카드. 정말 서청아가 해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 80억 원은 어떡해요? 고윤재는 그녀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붙들고 소리쳤다. 김비서, 어떻게든 방법 찾아봐. 대출을 받든 뭘 하든 30분 안에 80억 원 마련해. 못하면 너 해고야. 사장님, 저도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비서는 울부짖었다. 회사 자금은 바닥난 지 오래고 직원들 월급도 2달이나 밀렸습니다. 아무도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아요. 80억 원은 사채로도 당장 구하기 힘든 돈이라고요. 쓸모없는 놈. 고윤재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빈대남이었네. 여자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버림받은 꼴이라니. 아까 그거만 하던 꼴 좀 봐. 재벌 2세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옆에 여자도 참 불쌍하다. 저런 남자 따라다니다가 같이 망신당하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고윤재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갑자기 직원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네들 기계가 문제 있는 게 틀림없어. 내 카드는 한도 없는 블랙카드라고. 일부러 날 엿먹이려는 거지.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이 다가왔다. 손님, 저희 레스토랑의 모든 소비는 정가에 따라 책정됩니다. 손님께서 주문하신 킹크랩은 알래스카에서 공수한 최고급 식재료이며 1982년산 라피트 로칠드 와인은 시가 그대로입니다. 여기 상세 내역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고윤재는 계산서를 낚아챘지만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신과 백서희가 흥청망청 돈을 썼다는 것을. 그는 이제 막무가내로 나가기 시작했다. 몰라. 나 지금 돈 없어. 자꾸 그러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손님, 그건 곤란합니다. 지배인의 얼굴도 굳어졌다. 계속해서 결제를 거부하신다면 저희도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망신당하는 건 누가 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배인의 말은 고윤재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그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터였다. 백서희는 옆에서 울먹였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너무 창피해. 그냥 이 보석들 맡기고 일단 나가면 안 될까요?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낀 보석들을 가리켰다. 이거 다 합치면 20억은 넘을 거예요. 일단 이걸로 일부라도 맡고. 맞아, 담보. 고윤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다. 이것들 다 담보로 잡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갚을게. 하지만 지배인은 고개를 저었다. 손님, 저희는 담보대출업체가 아닙니다. 보석의 진위 여부나 가치를 당장 확인할 수도 없고요. 결제가 불가능하시다면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무슨 부서? 채무 불이행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법에 따라 거액의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할 경우 구류 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류, 기소. 고윤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서청아, 이 악독한 년. 내가 일부러 내 카드를 해지해서 날 망신 주려는 거지. 내가 너 가만 안 둬. 나는 화면 속에서 발악하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날 가만 안 둬?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옆에서 임윤아가 물었다. 청아야, 저 인간 정말 구속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분명 나한테 전화해서 빌겠지. 하지만 난 안 받을 거야.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지아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대표님, 고윤재 씨가 대표님께 전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레스토랑 안 고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전화 연결음이 울리자 그는 애원하듯 소리쳤다. 청아야, 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80억 원만 갚아주면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나는 화면에 뜬 그의 번호를 보고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마저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 메시지가 흘러나오자 고윤재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주변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전 부인한테 차단당했나 보네. 꼴 좋다. 백서희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고윤재는 그 웃음소리에 자극받았는지 주변을 향해 악을 썼다. 뭘 봐. 웃지 마. 지배인은 굳은 얼굴로 그에게 경고했다. 손님,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받았다. 김비서, 돈 구했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행에서 그러는데 그 카드들 원래 한도 없는 블랙카드가 아니랍니다. 서청아 대표님이 매달 임시 한도를 넣어줘서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라고. 지금은 그 한도까지 전부 동결됐다고 합니다. 사장님 관련 계좌 전부 잔액 영원입니다. 뭐? 라고? 고윤재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은
서청아가 베푼 동정에 불과했다. 백서희는 그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고윤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쳤다. 김비서, 어떻게든 돈 구해 훔치든 뺐든 80억 원 만들어내라고. 사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비서는 울부짖었다. 우리 회사 이제 망했습니다. 서청아 대표님이 모든 협력 관계를 끊고 3일 안에 50억 원 갚으라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요. 협력 중단, 50억 소송. 고윤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청아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서청아, 이 독한 년. 그가 절규하는 사이 백서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고윤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몰래 자신의 손에서 반지와 팔찌를 빼 가방에 넣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했다. 지배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이제 정말 방법이 없으신 것 같군요. 관련 부서에 연락하겠습니다. 당신들, 날 불법 감금하는 거야. 손님, 저희는 일본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대사관에 연락하셔도 채무를 이행하라는 말만 들으실 겁니다. 고윤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이 역적놈아, 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서청아네 회사에서 50억 갚으라고 소송장이 날아왔어. 집까지 차압당하게 생겼다고. 아버지, 저 도쿄에서 80억 원 빚을 졌어요. 뭐? 80억? 이 미친놈아. 네가 저지른 짓은 네가 알아서 해. 난 이제 네 애비도 아니다. 전화는 끊겼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고윤재는 벽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고윤재 씨, 도쿄 채무관리부입니다. 80억 원 채무불이행 건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싫어. 난 환자야.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순간 고윤재는 창밖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한편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백서희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쓰레기는 버리고 새 출발. 두바이, 내가 왔다. 라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판 보석이 고윤재의 돈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도, 그가 지금 어떤 지옥을 겪고 있는지도 까맣게 잊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보석을 판 가게에서 이미 그녀의 모든 정보를 유지아 비서에게 넘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보는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다. 백서희, 두바이가 너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천만에, 이제부터 악몽의 시작일 뿐이야. 나는 몰디브의 눈부신 햇살 아래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고윤재의 전화를 끊은 나는 몰디브의 푸른 하늘을 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이제 저물어가는 노을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임윤아는 코코넛 주스를 건네며 말했다. 청아야, 이제 정말 다 끝났네. 고윤재, 저 인간 이제 재기는 글렀어. 당연하지. 평생 68억 빚 갚으면서 살아야 할 걸. 그때 유지아 비서에게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대표님 고윤재 씨는 채무 상환 계약서에 서명한 후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도쿄에 남아 막노동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급이 1000엔이라고 합니다. 잠 안 자고 일만 해도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나는 영상을 재생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고윤재가 지친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하,
설거지라니 꼴 좋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 남의 그릇이나 닦는 신세가 됐네. 임윤아가 통쾌하게 웃었다. 나는 영상을 끄며 담담하게 말했다. 자기가 뿌린 씨, 자기가 거두는 거지. 유지아 비서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백서의 소식도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돈을 다 쓰고 사기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재벌을 낚으려다 되레 사기꾼에게 걸려 전 재산을 털리고 사채까지 쓰게 됐답니다. 지금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두바이 빈민가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나는 통쾌함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이었다. 네, 밥도 굶고 사채업자들에게 맞아 얼굴이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돈도 없고 고윤재 씨의 보복이 두려워 옴짝달싹 못하고 있답니다. 불쌍한 척 해봤자지. 고윤재 돈 들고 튈 땐 언제고. 임윤아가 혀를 찼다. 나는 일주일간의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유지아 비서가 의전 차량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아야, 이혼하더니 더 멋있어졌네.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것뿐이야. 나는 그 후 일에만 매달렸다. 고윤재 때문에 잠시 놓았던 내 사업은 다시 날개를 달았다. 회사 가치는 몇 달 만에 수십 배로 뛰었고 나는 나와 같이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나는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재계에 주목받는 여성 기업가로 우뚝 섰다. 어느 날 한 비즈니스 파티에 참석했다.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내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때 낯익지만 낯선 모습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양복을 입고 희끗희끗해진 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 채 손님들에게 술을 서빙하고 있었다. 고윤재였다. 그도 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분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무슨 일이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고윤재, 당신의 그 사과 한마디가 내가 받은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탕진한 내 돈을 갚을 수 있냐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평생 갚을게. 정말 잘못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와서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잖아. 나는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섰고 당신은 거기서 남의 시중이나 들고 있지. 이게 바로 우리 둘의 차이야. 알아. 제발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그냥 당신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당신의 개나 말이 되라면 될게. 개나 말, 나 서청아는 당신 같은 패품 필요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엔 이렇게 곱게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고윤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파티장을 뛰쳐나갔다. 파티가 끝나고 유지아 비서는 그의 근황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과로로 몸은 망가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 갚아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나는 서류를 옆으로 치웠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백서희는 두바이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해외로 팔려가 빚을 갚게 될 거라고 하네요. 나는 그 소식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백서희가 잡힌 데에는 내가 사채업자들에게 그녀의 귀국 정보를 흘린 공이 컸다. 그 배신자들은 마땅한 벌을 받았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나 자신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공적인 사업, 진정한 친구들,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사랑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고윤재와 백서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휴대폰에서 삭제했다. 과거는 이제 안녕이다. 나를 배신한 자들은 지옥에서 허우적거릴 것이고 나는 이 눈부신 햇살 아래서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것이 나 서청아의 복수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